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먼저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의회가 좀 기다렸던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 법안을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남겨놓게 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좀 명백한 시장 호재기는 하죠. 하지만은 이미 또 어느 정도 반영된 재료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그리고 이에 따른 좀 전 세계적인 락다운 우려가 좀 잔존을 하면서 증시가 결국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 등이 변종에도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좀 잇따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좀 우호적인 투자 심리는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날 이 변종 바이러스 이슈가 단기 코로나19 해결 국면, 그러니까 백신 이슈를 포함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자,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수요 위축 우려인데요. BBC에 따르면 유럽 주요 몇몇 국가들이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2% 넘는 유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현재 선물시장에서 46.9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날 금값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는데 어제와 같은 논리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값은 이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부분적 혹은 이 전면적인 제한 조치가 발동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젠 금보다도 달러라는 현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만큼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달러 인덱스를 올렸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값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그래서 금 가격은 0.9% 넘게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64.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은 이처럼 이제 그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밤 사이에 꽤 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0.7% 크게 오르면서 90.68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90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아무래도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최진석 팀장이 골라주셨는데 어떤 뉴스일까요? 네, IBC 캐피탈 마켓의 조사 결과 기관 투자자들이 내년에도 증시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데에는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IBC가 75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내년 가장 큰 증시 트렌드를 3개를 좀 꼽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이 증시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의 60%가 내년 증시 전망을 낙관적으로 그리고 매우 낙관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단 9%만 비관적 그리고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년에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168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 수준인 165달러를 넘어선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조사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만큼의 기업이익 성장세를 좀 점치지는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신과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시할 이슈라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80%가 내년 말께는 미국인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정상 생활 이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그 전망이 더 보수적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조사 때는 내년 3분기께에 이제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지만은 이번에는 2022년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시장 주도주에 관련해서는 스몰캡과 경기 민감주, 가치주, 그리고 신흥시장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다고 기관 투자자들은 점쳤는데요. 반면에 이 테크라든지 인터넷, 미디어, 무선통신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의 59%는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라든지 기업 이익 측면에서 악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내년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올해 전망, 남은 기간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초단기 전망이라고 보여지죠. 올해 2주도 지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올해 성적표를 미리 좀 공개를 해보자면은 S&P 500 지수가 약간 14% 정도 올랐고요. 다우 지수가 5% 정도 상승에 그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40% 이상 상승하면서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 연말 증시 전반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월가의 낙관론자인 펀드스트레이트의 톰 리가 이 월요일장에서 굉장히 좀 낙폭을 장중에 만회하는 모습들이 시장에 좀 힘을 보여줬다. 결국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CFRA라는 기관에서도 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백신 기대감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연말 랠리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산타 랠리를 겪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지적처럼 현재 이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연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점 부담이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는 잠재적인 악재가 좀 발생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의 빌미를 결국은 좀 제공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단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중반에 이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이 급증하기 전에 경제와 증시 모두 불안 요소가 좀 상당히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말 변동성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에서 4개월간의 경제 정상화 프로세스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슬라피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경계감을 드러냈고요.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의 일부 경계 심리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엔테크 CEO가 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변종 바이러스에도 현재 백신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율이 70%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더 우려되고 있는 점은 그럼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맞고 있는 이 백신이 과연 변종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든 백신 기업들은 재빠르게 이 검증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바이오엔테크의 CEO는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주 정도면 변종 바이러스에 이번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효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게 바로 이겁니다. 백신은 127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변종 바이러스가 어디가 변이된지 보니까 그중에 단 9개의 아미노산만이 변이가 된 거죠. 달리 말하자면 나머지 99%의 단백질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백신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모더나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면역 반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모더나 역시 마찬가지로 몇 주 안에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약 1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가 된다면 변종 바이러스의 백신이 작용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님,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대다수의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변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기사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위급 임원들의 코멘트가 전해졌지만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이 오퍼레이션 와프 스왑의 수석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월가에서도 일단은 백신 관련 스토리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백신 도입이 결국은 경기 회복을 좀 낙관하는 그런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슐러 교수 같은 경우에도 백신 기대로 미국 증시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웰스파고에서도 백신 도입 확대가 결국은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결국은 성장 전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로나19로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참 큰 어려움을 겪었죠. 경기 전반적인 이 산업들도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비디오 게임 산업이 굉장한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락다운으로 이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올해 글로벌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총 달하는 금액은 1,8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0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영화 산업과 올해 75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포츠 산업의 기록들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물론 스포츠와 영화,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 감소가 또 예상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필요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내년까지는 게임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특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가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성장 곡선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하면 아마도 2022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을 덧붙였는데 내후년이 되겠죠. 이 비디오 게임 외에도 콘솔 게임, PC 게임, 모바일 게임 모두 올해 큰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비디오 게임의 성장세 역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올해 게임 산업의 성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내년 성장도 좀 점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최소 당분간은 게임 산업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NPD 그룹이라는 기관의 이 조사에 따르면은 11월에도 미국에서의 비디오 게임 산업 매출이 YOY 기준으로 무려 35%나 급증을 했습니다. 즉 11개월간의 누적 매출 증가세 22% 정도 대비해서도 오히려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연말 성수기라는 또 특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갑자기 좀 꺾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더욱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쨌든 간에 게임에 대한 수요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당겨 쓴 감이 있다는 점은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이 4년간 발생했을 게임 사용자 증가세를 좀 당겨 쓴 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신작 콘텐츠가 나오고 이 신작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이 어떨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됐다라고 분석을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 당국에 다른 SNS를 키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펠로톤이 운동기구 업체 프리코 인수를 발표하면서 간밤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벨로다인과 루미나가 애플카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페이스북을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이 반독점법 위반 관련한 소송전에 시달리고 있는 페이스북이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장 경쟁을 좀 높일 만한 그런 제안을 했다가 사실은 좀 퇴짜를 맞았다라는 뒤늦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은 이달에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등으로부터 제소를 당하기 전에 당국에 새로운 SNS 플랫폼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사의 코드라든지 아니면 유저 관계도 등을 라이선싱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스스로 다른 플랫폼을 키워서 SNS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았다는 그런 셈이 될 텐데요. 당국은 하지만은 이런 페이스북 측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에 대해서 페이스북 측은 자유 선택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SNS 플랫폼 가운데서 자유롭게 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자사는 계속 노력 중이라는 일반적인 얘기만 일단은 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좀 주안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그런 로직입니다. 즉 플랫폼이 커질수록 타 플랫폼으로 옮겨갈 만한 유인이 줄어든다라는 논리가 될 텐데요. 기술력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미 방대한 유저 베이스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계속해서 다른 SNS 플랫폼 대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제안은 이런 관련 혐의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얼마나 이 독점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최근에 페이스북의 주가는 몇 개월째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흐름을 한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 FTC와 그리고 각 주가 반독점 관련해서 페이스북을 제소를 했죠. 그래서 좀 계산을 해봤더니 12월 8일 대비해서도 이날까지 주가가 약 한 6%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스타그램을 강제 분할한다든지 이런 규제 여파가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투자 심리적인 좀 위축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또 최근에는 MKM 파트너스라는 IB에서는 상거래 서비스로의 확장 기대 등으로 헤즈브로라든지 맥도날드 등과 함께 내년 유망 종목으로 페이스북을 꼽은 바도 있어서 일부는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페이스북이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구글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역시도 얼마나 그들에게 지금 규제 리스크가 좀 부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반독점 관련 정부 조사 시에 협조를 하자라는 밀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10개 주정부가 구글에 제기한 소송 관련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양사가 2018년에 모바일 앱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모바일 앱 광고 시장에서의 일단은 양사 간의 경쟁을 회피하겠다라는 점을 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반독점법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서로 좀 협조를 하자, 그리고 정부 조사 시에 정보를 좀 공유하자 등의 내용이 이번 밀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급등하고 있는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올 한 해에만 굉장히 큰 급등을 이뤄낸 그 기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펠로톤이 운동기구 제조업체인 프리코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덕분에 펠로톤의 주가가 지난 밤사이 11%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떤 연유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운동기구 제조업체인 프리코의 워싱턴과 노스캐롤라이나의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공장 인수가 가장 핵심인 것으로 보이고 비용은 약 4억 2천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 프리코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헬스장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이기도 합니다. 운동기구를 보면은 그 위에 프리코라고 써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만드는 글로벌 운동기구 제조업체가 프리코인데요. 자, 이번 인수는 펠로톤 역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이고 이번 인수합병은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며 절차가 완료돼도 프리코라는 브랜드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펠로톤에게 굉장히 거대한 부스터가 될 것으로 평가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펠로톤 제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기는 굉장히 많은데 생산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펠로톤을 주문해도 한번 그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의 부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난 11월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당시에 펠로톤은 매출 성장률이 230% 넘게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개월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 그 상태에서 230%의 매출 성장이 기록이 됐는데 만약에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생산량이 증대된다면 얼마나 더 큰 매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펠로톤에 반영되면서 지난 밤사이 주가도 크게 올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일단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수합병 발표가 되면 인수를 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든요. 그런데 펠로톤은 오히려 주가가 더 급등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크기 때문일까요? 네, 일단은 기사 내용에서도 좀 많이 나왔지만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유, 가장 크게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딜이기 때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펠로톤의 현재 약점이 바로 생산과 배송 문제죠.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배송 차질로 인해서 당초에 12월 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미국의 제조 공장과 함께 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생산 증대에 굉장히 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도 대만의 자전거 이 제조사를 인수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또 생산 증대에 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게 창사 이래 거의 이 최대 규모의 M&A
장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인수가가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라고 좀 해석이 나오는 것 역시도 긍정적인 반응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프리코의 역사적인 매출 수준으로 인수를 했다. 즉 그렇게 인수가가 과도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번 인수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펠로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애플이 독자적인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자체적인 자율주행 차량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에 애플이 이틀 연속 2%, 3%에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두 업체의 주가도 좀 눈여겨볼 만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틀 누적 기준 30% 넘는 폭등세를 연출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라이다 센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미국의 벨로다인 라이더와 이달 초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라이다 전문 스타트업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자, 마감 기준 종가를 확인해 보면 벨로다인 라이다는 이날 10% 넘게 11%에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이 레이더 관련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는 6%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차량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서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데요. 외신에서 애플이 자동차 핵심 부품인 이 라이다 센서를 포함한 자율자 시스템 개발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이 라이다 센서 등의 부품은 외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양사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보도에서 구체적인 라이다 공급 업체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라이다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도 밝혀서 양사의 주가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차량 제조는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 산업인 만큼 애플은 라이다 센서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과 차량 조립 등은 외부 제조사에 맡길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 찾기 시장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실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펼쳐왔지만 난관을 겪으면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동을 거는 듯 하는데 애플이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면 정말 테슬라와 애플 이 두 거물이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도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대만 TF증권의 권밍치 같은 경우에 애플카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정도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이폰만큼의 대표 제품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한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소식이 나온 후에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좀 진출했을 경우에 전통적인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애플이 보여왔던 모바일과 웨어러블 시장에서의 성과를 좀 감안을 할 때 자동차 시장을 또 교란할 그런 이 충분한 위협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꼭 완성차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자동차 시장에 좀 발을 넓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의 차 관련 행보를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